1번 줘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우량주도 제 드리고 있고 그 개별주, 저기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시장은 비트코인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타이밍상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 있으려면 여러 시장 중에서 어떤 시장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시장에 집중을 하셔야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그다음 주식 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 요 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게 특히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지금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와 있는 시장이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으면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내내 비트코인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뭐 지식을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에 와 있는 그 시장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그 시장을 지금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목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량주, 개별주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비트코인도 여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했었을 때 이 타이밍으로 봤을 때 시장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주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좋은 시장이, 이 시장이 타이밍이 좋은 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집중을 딱 하셔야 그 시장에서 본인들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아닌 시장에, 타이밍이 나쁜 시장에 가서 아무리 실력 발휘를 해봐야 얻어지는 게 크지가 않다. 본인 노력에 비해서. 그 시장 타이밍이 좋은 시장에 가서 같은 투자금과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은 시장에 가서 그만큼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그래야 결과에서 몇 배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국 시장이 물론 개인들 투자자들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무리 개인 실력이 좋아도 그 시장 선택을 잘못하면 결국 엉뚱한 데 가서 그 노력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주봉으로 보면 제가 여기 선 그려놨잖아요. 여기 52주선. 이 52주선이 지금은 이게 지금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쉽게 못 넘잖아요. 보시면 여기 이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십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번 주 지금 이게 음봉이에요. 이게 빨간색인데 양봉이 아니고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저항선인데 이게 그냥 보통 저항선이 아니고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강력한.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것은 쉽게 뚫기 어렵지, 쉽게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저 상방으로 가려면 이 선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52주 이 이평선이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선이, 이게 쉽게 돌파하는 선이면 진작에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강력한 1년짜리 저항선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하지 않지만 결국은 제 판단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돌파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아직 이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지금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에요. 90%. 90% 이상.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90% 이상이고, 그 확률이,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내 판단을 믿는다면 이건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판단을 믿고 저는 자신 있게 제 계획대로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 계획대로 가고 알트코인도 제 계획대로 가고, 실패할 확률이 5% 10%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무섭지 않다. 그거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냥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큰일 날 거 없다.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응하면 되니까. 만약에 5% 10%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큰일 나냐? 큰일 날 것도 없다. 거기에 맞춰서 재빠르게 대응하면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90% 이상이 되는 확률, 요거에 베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봤을 때 남들보다는 몇 배 수익이 나 있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52주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워낙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게 1, 2주 만에 이걸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주, 2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 2주, 3주째 부딪히고 있는 거고, 결국은 저는 여기를 넘어설 거라고 봐요. 이게 넘어서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1, 2주, 3주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 결국은 저는 여기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가능하면 빨리 돌파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워낙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앞뒤에도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그렇지만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선이 뭐가 되느냐? 그때는 또 이제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지금 뚫기 전에는, 돌파하기 전에는 이게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지금 1주, 2주, 3주째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보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가 된다. 그래서 강력한 이제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돌파하면 좋지만, 이게 아마 이렇게 한 2, 3주, 3, 4주 이렇게 걸쳐가지고 지금 이미 지금 1주, 2주, 3주째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이게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그 월봉으로 보면,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게 물가 얘기하면서, 여기 코로나 때가 여기거든요.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가 여기에요. 코로나 때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시면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느냐? 얼마였냐? 여기 보세요. 여기 500만 원, 근데 550만 원. 550만 원 보세요. 코로나 때 비트코인 가격이 550만 원 근처에 있었다. 550만 원.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었냐? 1000만 원. 여기 보세요. 1000만 원 근처에 있었잖아요. 1000만 원 근처. 이 1000만 원 근처였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가 500만 원 근처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1000만 원 근처. 그러면 코로나 오기 전에 1000만 원 근처.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에서 1억, 2억
이런 돈을 이렇게 비트코인을 바꿔놓고 물가에 대해서 방어를 했으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8천만 원이 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냐? 여기 지금 3천만 원 근처 있잖아. 3천만 원 근처. 그러면 2020년, 2020년, 21년, 22년, 3년, 3년간에 걸쳐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뭐 50% 올랐다, 100%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품목별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50% 오른 것도 있고 뭐 80% 오른 것도 있고 뭐 100% 오른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었으면 돈의 가치가 50%만큼 줄고,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 100%가 올랐으면 이게 반토막이 나는 거고, 물가가 50% 오르면 현금의 가치가 50%만큼 줄는 거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응? 물가가 100% 오르면은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게 물가 대비 현금의 가치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도 그 1억을 내가 여기서 여기 1,000만 원일 때 1억을 바꿔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가 돼 있냐? 지금 3억이 돼 있다는 거죠. 3억이. 그러니까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얘기가 맞잖아요. 보세요. 이게.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러냐? 아니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2008년도, 9년도 때도 똑같은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나간 거니까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만약에 또 5년 후, 10년 후에 그때 금융위기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그때 또 다시 돈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물가가 또 급등하고 폭등하고 뭐 물가가 50% 오르고 80%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현금 들고 있는 분하고 그때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있는 분하고 비트코인을 바꿔서 가지고 있는 분은 물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사카시다 아까 나카모토의 생각이었고,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지금 증명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지금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검증이. 그러면 이게 한두 번으로 그렇게 끝날 거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다음에 또 이런 어떤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또 오겠죠.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겠죠. 그랬을 때 현금 들고 있는 분하고 이걸 비트코인을 바꿔 가지고 있는 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캔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캔들은 이제 기술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캔들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 이 장대 양봉 있잖아요. 이 장대 양봉이 여기도 있고 장대 양봉 있는데, 자,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을 판단하거나 어떤 종목을 판단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고점권에 있는지 바닥권에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이것을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결정을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걸 하시라고 제가 이 기술적인 해석을 반복해서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 눈으로 본인들 눈으로 보면 이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해보시면, 그리고 본인들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 지나고 보면 증명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닥권인지 고점권인지 이걸 확인하려면 반드시 월봉을 보셔라, 월봉을. 제가 이게 오프라인 할 때도 월봉 보시라고 했잖아요. 월봉. 종목을 보실 때, 시장을 보실 때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닥권인지 아닌지 고점권인지 아닌지, 결국 이 판단만 잘하면 최소한도 본인들이 사가지고 막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바닥권에 사서 그걸 또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러지 않고 본인들 눈으로 봐서, 아, 이게 바닥권이 맞다, 이게 그림으로 봐도 바닥권이 맞다, 그러면 버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자꾸 이것을 막 남한테 물어보고 막 어디 가서 알아보고 이럴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자 보시면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결국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보시면 자 지나갔으니까 고점권이 어디고 바닥권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보면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장대 양봉 월봉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 장대 양봉이 고점 근처에서 나왔잖아요. 고점 근처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개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점권에서 이게 고점권 이게 지나간 거니까 이제 확인된 거니까 고점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개인들은 이 장대 양봉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다 이렇게 개인들은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상승 시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제가 해석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그림을 보고도 같은 악재를 보고도 같은 호재를 보고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 본인의 투자 내용과 투자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그 지금 나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악재를 호재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호재를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점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개인들은 이것을 상승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고점권에서 장대 양봉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고 상승의 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개인들처럼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본인들 투자는 그야말로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 여기가 상승의 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반대로 고점 근처에서 여기 장대 음봉 있잖아요. 장대 음봉. 이건 장대 음봉이에요. 여기 장대 음봉. 고점 근처에서 고점 근처에서 장대 음봉은 아까 반대예요. 장대 음봉을 개인들은 고점 근처에서 장대 음봉을 어떻게 뭘로 해석하냐? 이것을 개인들은 조정이라고 해석한다. 조정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더 산다. 이런 얘기죠. 조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더 산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고점 근처에서 장대 음봉은 고점 근처의 장대는 조정이 아니고 이것은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야 대응이 제대로 된다.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방금. 그리고 시장의 고점 근처에 갔을 때는 반드시 장대 양봉도 나오고 장대 음봉도 나온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나간 차트들을 쭉 놓고 보시면 고점 근처에서는 반드시 장대 양봉도 있고 반드시 장대 음봉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 해석을 잘못한다. 해석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 투자가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고점 근처에서는 이렇고, 이제 이게 그러면 바닥 근처에서는 어떠냐? 바닥 근처에서 보시면, 자, 지나간 걸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닥 근처 있잖아요. 바닥 근처에서, 여기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 여기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 여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 자, 바닥 근처, 이건 바닥 근처잖아요. 이게 지나간 거니까. 이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을,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을 개인들은 장대 음봉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까 반대예요. 개인들은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을 하락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 시작이에요. 좀 더 떨어지겠지만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났고. 그러면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락의 시작이 아니고 하락의 끝이다. 아까하고 반대요. 바닥 근처에서 장대 음봉은 하락의 끝이다. 지금 월봉을 보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월봉을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닥권과 고점권을 판단하시려면 반드시 월봉을 보고 판단하셔라. 왜 그러냐면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 헷갈려요. 이게 일봉이나 주봉을 보시면 헷갈린다. 이게 바닥권 같기도 하고 고점권 같기도 하고, 그죠? 바닥권에서도 이렇게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바닥권인지 고점권인지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월봉을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본인들의 확률이 높아진다. 본인들의 판단이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이렇게 바닥권과 고점권에서, 이게 바닥권에서 이게 고점권, 이게 상승의 끝인지 하락의 끝인지, 그것은 하락의 끝인지 상승의 끝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이 캔들을 보면 안다는 게, 캔들을 보면, 캔들. 특히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내용이 달라지고 투자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을 개인들은 반대로 해석한다. 반대로. 그러니까 하락의 끝. 여기서 좀 더 떨어졌지만 결국 하락의 끝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는 하락의 끝이었고, 보시면 여기도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장대 음봉이 이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자, 그리고 반대로, 자, 이제 반대로 바닥권 근처에서, 여기 보세요. 이제 바닥권 근처에서, 이게 바닥권 근처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장대 양봉을, 여기 장대 양봉 있잖아요. 장대 양봉.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 있고, 그리고 여기 최근에 나왔던 장대 양봉 있잖아요. 장대 양봉. 자, 바닥권에서 나온 장대 양봉을 개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개인들은 반등이라고 해석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떨어질 거라고 해석을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다 없다. 못 산다. 왜? 다시 떨어질 거라고 해석을 하니까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투자자로서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은 반등이 아니고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상승의 시작이었잖아요. 상승의 시작이었잖아요. 보세요. 지나간 거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최근에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 들어서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 최근에. 그럼 이 장대 양봉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반등으로 해석할 거냐?
상승의 시작으로 해석할 거냐. 이것은 이제 본인들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저는 반등으로 해석하지 않고 저는 상승의 시작으로 해석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대 양봉을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을 상승의 시작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떨어지는 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중에 양봉이, 여기도 양봉이 있었고, 여기 양봉이 있었고, 양봉이 있었고, 양봉이 있었지만, 여기 가장 큰 양봉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장대 양봉을 상승의 시작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그래서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고점은 고점권에서 캔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대응을 하고, 바닥권은 바닥권 그거에 맞춰서, 캔들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다. 시장의 방향을 잡고, 시장의 방향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도 그렇게 잡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도 그렇고 알트코인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저는 관리를 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건 보는 건데, 이게 똑같이 장대 양봉을 보고 똑같이 장대 음봉을 보는데, 고점권에서 장대 양봉을 보고 장대 음봉을 보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보고 장대 음봉을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해석이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투자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그 본인들의 판단대로 그렇게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는 시간을 지내면서 보면 된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면서 본인들이 확인하면 내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아까 제가 52주 그 저항선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도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은 확률적으로 지금 바닥을 지금 지났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판단에 맞춰서 저는 비트코인 투자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는 거기에 맞는, 제 판단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이제 알트코인 중에 이 앱토스를 보면, 자, 앱토스가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자, 이제 여기서 주봉으로 보면 봉이 몇 개 안 되니까. 자, 일봉으로 보시면 앱토스가 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고점이 이게 2만 한 5천 원 근처 갔다가 이게 2만 5천 원 근처 갔다가 지금 거의 14,000 얼마, 이게 15,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앱토스는 이제 여기 폭으로 보면 여기 폭으로 보면 요만큼 이게 여기 고점 대비 지금 여기 가격을 보면 이만큼 가격 조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한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왜 조정이냐? 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니까. 왜 이걸 하락으로 보지 않고 하락이라고 안 하고 조정이라고 하냐? 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니까요. 올라갈 거라고. 그것도 저는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조정으로 봐요. 조정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이제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는데 이게 아마 30%뭐 이 정도 지금 조정했을 거예요. 가격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가격 조정을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간 조정을 거의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날짜가 안 나오는데 기간 조정을 보면 지금 거의 한 달 뭐 거의 한 달 거의 두 달 뭐 한 달 이상 한 달 반 이상 지금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그러면 가격 조정을 이만큼 하고 기간 조정을 이만큼 하면 이거 개인들은 엄청 싫잖아요.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이 가격도 떨어진 데다가 막 시간도 그냥 질질 끌고 있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여기 지금 거래량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세력이 빠진 게 아니라는 그 증거고 이게 세력이 빠졌으면 여기 거래량이 크죠. 그러니까 개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냥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은 싸다고 사는 거고 어떤 개인은 응? 비싸다고 파는 거고 아니면 손절하거나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싸다고 생각하면 세력들이 조금씩 사는 거고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계속 사는 건 아니고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생각되는 이런 데는 세력들이 사는 거죠. 이런데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도 받고 이렇게 기간 조정도 받으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폭으로 하고 기간 조정도 얼만큼 하면 그러면 개인들은 이거 이 앱투스 이제 쳐다도 보기 싫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여기 들어갔다 나온 개인들은. 자, 그럼 이게 흐름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거냐?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 조정도 잘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절도 잘하고 지금 기간 조정도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력의 능력이에요. 가격 조정도 잘하고 기간 조정도 지금 잘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해놓은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때가 딱 되면 이 앱투스를 관리하고 있는 이 세력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겠어요? 세력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딱 오면 그때는 이서 이제 이게 이제 고점권을 만들 때 이제 몇 배를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점권을 만들 때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해놓으면 이게 가격을 올릴 때 이게 두 배가 됐든 세 배가 됐든 네 배가 됐든 다섯 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이걸 올릴 때 반대로 이렇게 올릴 때 이 기간이 짧다. 이게 짧으니까 개인들은 이제 못 따라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앱토스는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하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세력이 딱 출발해서 딱 갈 때는 이 세력이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나중에 보면 알겠죠. 딱 출발하면 세력이 지금부터다 딱 출발하면 세력이 생각하는 목표까지 갈 때 막 이렇게 지리지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갈 때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번 잘 지켜보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을 누가 잘 버티느냐. 이 누가 잘 버티냐. 그래서 세력들이 생각하는 이런 큰 폭으로 갈 때 이걸 수익으로 내가 가져오려면 이런 구간들을 잘 버텨내야 된다. 이런 구간들을.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구간들을 못하고 이런 데 단타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막 잘 가지도 않고 빨리 가지도 않고 그죠? 중간중간에 막 10% 20%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눈으로 자꾸 가고 응?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력이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 조정을 통해서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판단하는 어떤 타이밍이 딱 오면 이게 출발 타이밍이 딱 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몇 배를 쫙 쏘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림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자고요. 이게 가나 안 가나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잘 가지고 지금 오르고 내리고 이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세력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와야 그리고 나중에 앱토스가 나중에 막 두 배, 세 배, 네 배 가면 앱토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자,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이쪽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났네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시장 타임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시장이 가장 좋은 흐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뭘 하면서 뭘 준비해 놓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지금같이 좋은 타이밍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왔을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셀트리온이 10만 원 근처에 있을 때 집중을 해야지 15만 원 했을 때 집중하고 20만 원 했을 때 집중하면 수익률이 별거 없잖아요. 나중에 10만 원일 때 집중을 해야지. 응?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계속 설명드린 게 10만 원일 때 설명한 거예요. 한 5개월, 6개월간. 근데 그때 셀트리온도 한 7개월 조정을 쫙 잘하니까 딱 3배, 4배 가는 건 한 두세 달에 가버리잖아요. 그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아까 앱투스 제가 설명한 게. 저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다는 거죠.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것은 뭐 요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원금 2천만 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2천만 원. 그래서 계좌는 이제 일주일 사이에 약간 좋아졌어요. 지금 3천만 원 근처 왔잖아요. 이 보면 거의 뭐 2,900, 2,900, 800, 2,982만 얼마니까 여기서 좀만 오르면 3천만 원 근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장 따라서. 계좌란 것은 포트폴리오만 잘 짜져 있으면 결국 시장에 맡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목을 좀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으면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종목별로 어떤 목표를 두고 오면 매도를 하고 안 오면 매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 따라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그러면서 계좌는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나중에 저기 3천 근처 가든 3천을 넘어가든 이렇게 가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계좌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시장보다 그 이상으로 좋아져 있을 거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시장이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르긴 했는데 수급을 보면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고 개인이 받고 코스피 수급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코스닥이 좀 요상해요.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개인이만 샀다. 그래서 오늘 막 에코프로 BM 막 이런 것들이 막 10몇 프로 오르고 했는데 그건 누가 올린 거냐? 개인들이 올린 겁니다. 개인들이 막 고점권에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고점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응? 장대 양봉, 고점 근처에서 장대 양봉. 응? 제가 드린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는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고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제 같은 그룹인데 그 기업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그러니까 특히 에코프로 BM 이런 거 이렇다니까요. 개인들은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막 고점 근처에서 막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코스닥이 올랐나요, 오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가 좋았고, 언뜻 보면 코스닥이 좋아 보이지만 코스피가 좋은 거예요, 수급이. 이게 왜냐면 오늘 코스닥은 이게 개인들이 사서 올렸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아요, 그거. 오늘 하루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오래가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급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환율을 잠깐 보시면 환율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점 근처라고. 이게 내려가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이거 보면 이렇게 고점 근처잖아요. 고점 근처. 이 고점 근처 맞으니까 내려가잖아요. 이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 방향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이 고점 근처라는 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자꾸 보다 보면 그런 방향이 읽히는 거죠. 이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게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고점 근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 근처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느냐 바로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 환율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코스피가 이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좋은 거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가니까 이게 나스닥이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때는 이게 달러가 계속 강세니까 내려오다가 이제 달러가 꺾이니까 다시 나스닥이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살짝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 주면 좋은 거니까요, 저희한테는. 나스닥이 이제 저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얘기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스닥은 올라가 주면 좋아요. 반등이든 뭐든 반등이든 상승이면 더 좋고 반등이어도 좋고 나스닥이 이게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종목들을 보면 이제 뭐 카카오, SK 바이오스는 뭐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들 때 에코프로 같은 거 보시면 자 에코프로 제가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흐름만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RSI로 보면 이렇게 이제 과매수권에 있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과매수권에 있긴 한데 이게 과매수권에 있다고 해도 이게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줄면 이게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게 거래량이 줄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냐? 이 세력이 이 에코프로 세력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 제가 늘 얘기해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니까 이, 이런 종목들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200개 종목 중에 2500개 종목 중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그때 단기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리되는 종목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거래량을 줄면서 이렇게 관리를 지금 잘 해가고 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사서 몇 프로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지금 이 바닥권에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달에 지금 100%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고 그래서 여기서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플러스 20% 40% 이런 구간들 오면 25%씩 잘라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 막 또 더 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올라가니까 더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본인들 계좌가 망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응?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중장기로 보면 그 계좌가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하고 그 에코프로하고 다르죠. 그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지금 이제 조정 받는 거예요. 조정. 이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에코프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27조, 8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죠. 우상향. 여기서부터 하면 엄청 오른 거고,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21만 원부터 왔으니까. 여기서 보면, 두 배까지 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을 지금 하는 중이다. 길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우상향이죠, 우상향. 우상향. 네. 그래서 이제 요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는 저희가 이게 단기로 올라온 게 아니고 중장기로 가는 거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0% 40% 오시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흐름이 좋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우량주라고 해도 이렇게 흐름이 이게 훨씬 더 좋죠. 지금에서 보면 시장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게. 자, 지금 제가 드리는 개별주들도 지금 아무튼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2차 전지나 노봇이나 아무튼 그런 쪽, AI나 이런 쪽, 그 건설주가 아니고, 지금 드리는 종목들은 건설주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중심에 있는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을 지금 요 몇 주 지금 드리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건설주는 뭐 지금 이 대장주만 볼게요. 대장주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지금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큰 폭으로 움직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대장주가 이게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 대장주가 이게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작지만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해요. 대장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건설주들 흐름들도 이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이제 건설주가 가려면 이제 저 뭐하고 엮여야 돼요. 저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하고 엮이든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5월인가 6월인가 또 뭐 사우디인가 어딘가 간다고 하니까 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흐름이 나오겠죠. 이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지텍. 이 프리지텍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인데, 이 프리지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보면 이 거래량이 줄는데,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 보시면. 윗골이 이런 데 이제 개인들이 단타한 거고, 보면. 개인이나 그 단타석들이 이게 단타한 거고, 아무튼, 이 거래량 줄면서 이 주가는 이제 우상향으로, 여기 지금 RS에는 과매수권에 와 있는데, 이 과매수권이 오히려 이렇게 흐름들은 더 좋아요.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내려가서 그렇지. 과매수권에 있을 때 흐름들이 좋습니다. 오히려 흐름이 좋다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거
성일 하이텍도 보세요. 성일 하이텍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거래량 확 주는데 이 주가는 위로 이렇게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일봉으로 보면 이 흐름이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여기가 장대 양봉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 보면 이렇게 흐름이 좋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잘하면 좋은 파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이게, 이게 제가 사는 대로 잘 사서 잘 보유하고 계세요. 이 본인들 판단으로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SBP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SBP 테크도 비슷하잖아요. 이 보면 제가 일부러 이런 종목을 고른 건 아닌데 이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보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거래량 주는데 그다음 과매수권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간 우상향 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큰 파동 한두 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큰 파동이.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다가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상한가로 가면 좋고 상한가 아니더라도 뭐 15% 20% 이런 게 한두 개 딱 나오면 그 종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 안 더라도 본인들이 혼자 보시면서 본인들이 혼자 보시다가 이런 종목들이 딱 눈에 띄면 관심 있게 보세요. 제가 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런데 자꾸 응용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러라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 나온필풀도 마찬가지예요. 나온필풀도 거래량이 묘하게 이것은 이게 들쭉날지만 이게 거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빠졌다가 끌어올리긴 했지만 보면 거의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거래량 줄고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세력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쭉 설명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저희 개별주들은 이제 잘 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저희는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기다리는 건 달라요. 기다리는 것은 저희가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목표 없이 시간 보내는 거고, 이게 다르다. 저희는 이제 개별주든 우량주든 다 이렇게, 특히 개별주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제가 드린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목표를 두고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목표가,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올 때까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익을 하나씩 이제 챙겨가면 되는 거고, 그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우르르 또 타이밍이 오기도 해요. 이제 그럴 타이밍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뜨겁다. 그게 왜냐면 아까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개인들 완전히 지금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사면서 올라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자, 아까 세력들은 팔았잖아요. 보시면 그 종목을 본 건 아닌데 보면 틀림없이 세력들이 팔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에코프로 BM도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건 세력들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성공을 시켜야죠. 성공이 뭐 아무튼 고생 안 하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 고생은 필수예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멘탈 관리를 자꾸 해야 그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멘탈 관리를 해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까 앱토스 같은 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봐야 지금 한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보면 그게 한두 달만 돼도 막 지루하잖아요. 그게 사실 한두 달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잘 이렇게 봄내면서 기다린다. 저희는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저희는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고 그 시간을 잘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결과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이제 지식적인 면도 약간 보충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은 이제 저희 실전과 관련해서 그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게 반복되는 설명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 걸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드린 종목들도 혹시라도 보다가 일봉, 주봉, 월봉 보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몇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런 종목들 좀 이렇게 관심이 높고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사지는 말고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면서 본인들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지 아닌지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것들 실험을 해보시면 사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씩만 사고 많이는 사지 말고요. 그래서 왜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시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흐름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해석을 읽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고점권 바닥권 설명했듯이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 이게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믿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관리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성공할 확률이 자꾸 높아져 가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